흥미진진한 이야기, 여기는 바로 행즈랴담입니다. 오늘도 시간 여행 떠날 준비 되셨죠? 구독과 좋아요는 행즈랴담의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첩첩산 중 깊숙한 곳에는 풍원골이라 불리는 작은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곳은 해가 중천에 떠 있어도 안개가 거치지 않았고 달이 둥실 뜬 밤이면 늑대인지 개인지 모를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던 곳이었지요. 그만큼 음침하면서도 묘하게 끌리는 기운이 도는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 기이하게도 젊은 과부가 유난히 많았답니다. 그리고 그 과부들 틈바구니에서 하루에도 12번은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내가 있었지요. 그 사내 이름하여 복동이라 하였습니다. 복동은 본래 서울 양반가 종손으로 태어났지만 병자년에 집안이 기울고 도성에서 쫓겨난 뒤 겨우 목숨만 건져 이 풍원골까지 흘러들어오게 된 것이었지요. 7살 먹은 복동은 그때부터 남의 집 살림을 도우며 머슴살이를 시작했답니다. 처음엔 조그마한 손으로 감나무에 기어오르거나 말린 장작을 들고 왔다 갔다 하며 어른들의 심부름을 했지만 세월이 흘러 20해가 지나자 복동은 어느새 마을 장정들 중에서도 가장 듬직하고 튼실한 사내로 자라 있었지요. 그의 팔뚝은 도랑만했고 등짝은 말 2필이 올라타도 될 만큼 넓었으며 한여름 뙤약볕 아래서 일을 해도 얼굴 한번 찌푸리지 않을 만큼 기운이 넘쳤습니다. 어떤 날은 소가 끄는 쟁기를 어깨로 짊어지고 논을 갈기도 했고 지게를 지고 가다가 장정 셋이 들지 못한 나무짐을 가볍게 들어 올린 일화도 있었답니다. 하지만 복동의 진짜 무기는 힘이 아니라 그 속 깊은 마음씨였지요. 닭이 알을 안 낳아도 기운이 없으셨던 거지요? 내일은 제가 잡곡이라도 좀 섞어드릴게요. 하며 정성스레 모이를 섞어주었고 개가 짖으면 놀라게 해서 미안하구나. 괜찮다, 괜찮다 하며 등을 토닥여줄 만큼 정이 많았답니다. 그런 복동이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서 우통을 벗고 버들잎처럼 휘어진 허리를 꺾으며 물을 깃고 있었지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이는 주막을 하는 젊은 과부였는데 그 여인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딱 멈춰버렸답니다. 복동의 등에는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그 등줄기에서 떨어진 땀방울이 허리 아래로 흘러내리는 광경에 그녀는 말도 잇고 숨도 잇고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 것을 느꼈지요. 그날 밤 주막댁 과부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그 사내의 벌건 등짝과 맥박 뛰던 목덜미가 떠올랐고 결국 속적삼을 입에 물고 이불을 뒤집어 썼다지요. 다음 날 아침 주막댁은 괜히 집 앞을 쓸고 또 쓸며 복동을 기다렸습니다. 마침 지게를 진 복동이 지나가자 그녀는 잽싸게 말했지요. 복동이 이 늙은 게 쌀자루 하나 들 힘이 없어서 그러니 혹시 지게 한 번만 도와주겠는가잉. 복동은 미소 지으며 지게를 내려놓고 쌀자루를 옮겨다 주었답니다. 그녀는 복동이 방 안 깊숙이 짐을 옮기고 나오려 하자 손끝으로 그의 팔뚝을 슬쩍 만지며 말했지요. 어휴, 이게 뭐야? 쇠심줄이 붙은 팔뚝이구먼. 복동이 자네 몸의 기운이 그냥 넘치는구먼잉. 복동은 쑥스러워 얼굴을 붉히며 예. 아이고, 제가 좀 몸뚱이가 큰 편이라. 하고 어깨를 극적이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날 저녁 주막댁은 복동을 위해 계란찜을 하고 막걸리를 따뜻하게 데워 그에게 술 한 잔을 권했습니다. 복동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머슴이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나? 하며 연신 손사래를 쳤지만 그녀는 말했지요. 도와준 은혜엔 보답해야지요. 게다가 자네 같은 사내는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복이 되니까. 그날 밤 복동은 지게를 챙긴다며 주막 뒤편 마당으로 갔다가 안채 문틈 사이에서 부채질을 하며
서 있던 주막댁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복동아, 밤바람 부니 감기 들라. 들어와서 부채나 하나 받아가거라. 복동은 머뭇거리다 안채에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엔 등잔불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고 그녀는 등불 너머로 조용히 속삭였지요. 자네 같은 산에 혼자 두긴 아깝지. 그 넓은 등짝 잠깐만 내 몸 좀 기댈 수 있겠나? 그 밤 안채 문틈 사이론 땀냄새와 숨소리만 흘러나왔고 무엇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주막댁 과부는 다음날 얼굴에 연지처럼 붉은 홍조를 띠고 있었다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복동을 둘러싼 풍원골의 분위기가 조금씩 아주 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주막댁 과부와 복동 사이의 묘한 기류는 마치 마을 뒷산 삼법꽃처럼 소리 없이 피어나 이내 풍원골 곳곳에 퍼지기 시작했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복동이의 발걸음은 주막댁뿐 아니라 다른 과부들 집으로도 향하게 되었지요. 그 첫 시작은 배짜기댁 과부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홀로 배틀을 돌리며 근근히 살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배틀 한쪽이 비틀어져 배를 짜다 말고 손을 놓고 있었답니다. 복동 서방 이리 좀 와보시게. 배틀이 자꾸 비뚤어져서 손 좀 봐주시게. 복동은 아침 일을 마치고 막걸리 한 사발로 목을 축이던 참이었기에 아, 네. 저야 뭐 도와드려야죠. 하고 고무신을 질끈 신고 뛰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선 복동은 등허리를 구부리고 거친 손으로 배틀 다리를 만져보며 뭔가를 고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등에 얹힌 핏줄과 등 뒤로 젖은 상의 아래로 드러난 등 근육을 본 배짜기 댁은 갑자기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답니다. 이게 남정네 몸이라는 게 저리도 단단하고 듬직할 수가 있나. 그녀는 이불을 개는 척하면서도 복동이의 등에서 눈을 떼지 못했지요. 복동은 배틀 고정을 마치고 말했습니다. 이제 안 흔들릴 겁니다. 밤에 배짜기 하실 때도 한결 편하실 거예요. 그 말에 배짜기 댁은 얼굴을 붉히며 아이고 복동 서방 덕에 내가 올 봄에나 짜려고 했던 수건을 지금이라도 짤 수 있겠네잉. 몸의 기운이 아주 듬뿍이야, 듬뿍. 그녀는 속말로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속마음을 짜내고 있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며칠이 지나자 대감댁 과부도 복동을 불렀습니다. 복동 서방, 우리 집 장독대 뚜껑이 바람만 불면 자꾸 덜컹거려서 말이야. 한번 봐줄 수 있겠나? 복동은 무겁던 나무 장작을 내려놓고 바로 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대감댁 과부는 평소보다 곱게 단장한 모습으로 복동을 맞이하더이다. 이 더운 날 덥지 않으셨나? 시원한 보리차라도 한잔하고 가시게. 복동은 마당 한켠에서 장독을 살피며 뚜껑을 눌러 고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대감댁 과부는 등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지요. 복동 서방 참 기특한 사내야. 그 등에 기대면 세상 근심 다 내려놓을 것 같아. 복동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듯 모를 듯 했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오랜 외로움을 느꼈고 잠시 숨을 고르며 말했다지요. 저는 머슴이라 이 등짝이 허드렛 일이나 할 줄 알았는데 기댈 수 있는 거라면야 언제든 빌려드리지요. 그 말에 대감댁 과부는 살짝 미소 지었고 그날 이후 그녀는 아침마다 꽃을 꺾어 마당에 꽂아두는 여유를 가지게 되었답니다. 복동은 매일같이 지게를 지고 마을 이 집 저 집을 들렀습니다. 지게 위에는 장작과 짐도 있었지만 사실은 각 집의 허기진 마음과 외로운 마음도 함께 옮기고 있었지요. 이상한 일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이 다녀간 집마다 기운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주막은 손님이 늘고 배짜기 댁은 주문이 밀려 배틀을 쉴 새 없이 돌려야 했으며 대감댁 과부는
관아에서 상으로 받은 배 상자 속에서 노란 비단이 나왔다고 했지요. 이쯤 되니 마을 사람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복동서방, 요즘 어째 과부들 집만 들락날락하지 않아? 그 사내가 한번 다녀가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잖아. 그건 복이 아니고 기운이야. 아주 묵직한 기운이래. 그리고 안악들 사이에선 새로운 말이 생겨났습니다. 복동서방, 한 번 등에 업혔다 하면 기운이 솟는다잖아. 아랫도리에 봄이 찾아온대. 그 말은 농이었으나 듣는 이들은 웃으면서도 어딘가 기대하는 눈치였지요. 그 즈음 복동은 꿈을 하나 꾸었답니다. 푸른 들판에 서 있는 자신에게 여인들이 줄지어 다가와 등을 어루만지며 말했지요. 서방님, 2등에 기대게 해주셔요. 우린 너무 오래 추웠거든요. 복동은 그 말을 가슴에 품고 다음 날도 지게를 지고 땀을 흘리며 마을을 누볐답니다. 풍원골 사람들은 이제 복동이를 더 이상 머슴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구는 복동서방, 누구는 복서방이라 부르며 그가 어느 집 대문을 넘나드는지에 따라 그 집의 기운을 점치기까지 했다지요. 어느 날 주막댁, 배짜기댁, 대감댁 과부가 우연히 장터에서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머쓱한 인사만 나누던 셋이었지만 복동이라는 이름이 화제에 오르자 금세 얼굴이 달아오르며 말들이 쏟아졌지요. 요즘엔 복동서방, 누구 집에 제일 자주 간다 카드나? 나야 모르지. 지난주엔 우리 집 장독대 고쳐줬는데. 그 손이 얼마나 야무진지 아직도 덜컹거리질 않아. 우리 집 벽지 새로 발랐는데 등어리 휘며 붙이던 모습이 어찌나 근사하던지 순간 숨이 턱 막히더라니까. 셋은 말을 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엔 은근한 질투와 불안함이 뒤섞여 있었답니다. 그날 밤 주막에선 기이한 술자리가 열렸습니다. 세 과부가 나란히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복동이 남긴 찬양을 곱씹었지요. 그 산에 정말 사람 기운 살리는 재주가 있어. 맞아, 말 한마디도 조곤조곤하고 무거운 짐을 옮기면서도 등을 꼭 펴는 자세 그게 참. 어쩌다 그런 사내가 우리 마을로 내려왔을까? 그게 복이지? 복? 그들은 서로 말은 아꼈지만 마음속으로는 각자 복동에게 더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바랐답니다. 그러면서도 알았지요. 복동은 어느 한 사람만의 것이 아니란 걸. 그 즈음 복동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마을 안악들의 부탁이 끊이질 않았기 때문이지요. 복동서방, 우리 집 뒤란에 무 좀 뽑아주게나. 복동아 고양이가 자꾸 지붕에 올라가는데 좀 봐주지 않을래? 하지만 그 부탁들은 꼭 일을 시키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누구는 그가 지게를 내려놓는 순간의 숨소리를 들으려 했고, 누구는 그의 땀 맺힌 옷소매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는 순간을 기다렸지요. 복동은 그런 마음을 모르는 듯 하면서도 어딘가 다 아는 듯한 눈빛으로 웃곤 했답니다. 말은 아끼고 손은 성실하며 마음은 항상 따뜻한 복동이었지요. 하루는 마을 회관에서 장작을 패고 있던 복동을 지나가던 안악셋이 동시에 바라보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 순간 복동의 등 위로 햇살이 내리꽂혔고 그 그림자는 땅바닥에 커다랗게 드리워졌지요. 와, 저 등짝 참 사람을 기대게 만들지 않나? 그 등 뒤에서 살면 외로울 일이 없겠어. 그러게. 말없이 등에 업혀만 있어도 세상이 참 조용해질 것 같아. 그들의 속말은 바람을 타고 흘렀고 그날 이후 복동을 향한 마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어느 날 관아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복동이라는 머슴을 관아의 행정머슴으로 데려가겠다는 요청이었지요. 사또는 그를 칭찬하며 그 산에 사람 보는 눈이 곱고 손도 야무지다더라. 도성으로 보내면 큰 인물이 될 것이야. 라고 말했답니다.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동이 떠난다고?
아니야, 여긴 복동서방이 있을 자리야. 그 산에 없으면 이 마을이 아니지. 심지어 아이들까지 복동 아저씨 안 보내요 하고 울었답니다. 하지만 복동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가 좋습니다. 이 마을, 이 사람들 전부 제 마음 안에 있습니다요. 그 말에 주막댁은 주먹을 입에 넣고 울었고 배짜기댁은 복동이 앉았던 멍석을 품에 껴안았으며 대감댁 과부는 마당 끝에 서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복동 서방 참 좋은 사람이야. 그 좋은 등을 너무 많은 이들이 원하네. 그리고 그날 밤 풍원골은 유독 조용했고 창호지 너머로 엉킨 그림자 하나 없이 마을은 깊은 숨을 내쉬듯 고요했답니다. 그 고요는 잠시였고 다음 날 새벽 복동은 또다시 지게를 지고 땀을 흘리며 안악들의 집 앞을 걷고 있었지요. 그 모습은 마치 기운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봄 햇살을 얹어주는 듯 말없이 따스한 풍경이었습니다. 세월은 조용히 흘러 풍원골에도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삼법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시냇물에 새잎이 흔들릴 무렵이었지요. 복동은 여전히 지게를 지고 마을을 돌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가 짊어진 건 장작과 곡식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한숨과 그리움이었지요. 그날도 복동은 새벽부터 일어나 할머니네 마당 집단을 정리하고 무너진 돌담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가 지나간 자리마다 마을이 밝아졌고 사람들의 마음엔 봄볕 같은 온기가 번져갔지요. 하지만 그해 봄 마을에 큰 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먼 고을에서 퍼진 괴질이 이 마을까지 번져온 것이었지요. 기침과 열로 쓰러지는 이가 생기고 아이들은 밥도 못 먹고 이불 속에 누워 떨었습니다. 관아에선 마을을 봉쇄했고 약초꾼도 못 들어오게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며 서로의 집을 지나다니지 못했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동은 말없이 지게를 짊어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깊은 산중, 아무도 쉽게 가지 못하는 약초밭이었지요. 저 산에 미쳤나? 이 시국에 혼자 산을 타? 괴질이 무섭지 않은가 봐. 사람들은 놀랐지만 복동은 아랑곳하지 않고 산을 오르고 또 올랐습니다. 3일 밤낮을 산속에서 보낸 그는 해열초, 더덕뿌리, 뱀딸기 열매를 한가득 지게에 실어 진흙투성이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입구에 다다른 그의 모습은 그야말로 짐승보다 더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하고 따뜻했지요. 그가 가져온 약초를 삶아 먹은 아이들은 하루 이틀 지나며 열이 내렸고 기운 없던 노인들도 숨을 고르게 되었답니다. 복동은 마을을 돌며 직접 달인 약초차를 나누어 주었고 안악들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괜히 눈시울이 붉어졌다지요. 저 산에 저게 사람인가? 어찌 저리. 그 후 병이 가라앉고 마을이 다시 살아나자 사람들은 복동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또도 마을을 찾아와 말했지요. 복동 자네 공이 크다. 관아에 올라가 상도 받고 장부에도 이름을 올리게나. 하지만 복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저 이 마을 사람들 품에서 산 사람입니다. 이 등을 빌려줄 수 있어 행복했을 뿐입니다요. 그 말을 들은 사람들 모두 입을 닫고 가슴을 열고 긴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풍원골 모든 집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마당 끝에 술 한 잔을 놓고 누군가는 복동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았지요. 복동 서방. 당신 같은 사람 다시 없을 겁니다. 그의 등에 기댔던 안악들은 해마다 봄이 오면 마루 끝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말하곤 했답니다. 그 등짝 참 따뜻했지요. 그 온기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그리고 마을에선 지금도 전해집니다. 복동 서방은 그냥 머슴이 아니었지.
그 사람은 등으로 사람을 살렸던 사내였어. 그 등짝 하나로 사람 마음을 펴고 병을 낫게 하며 무너진 집과 속을 다 일으켜 세운 사내. 그의 지게 위엔 늘 묵직한 복이 실려 있었고 풍원골은 그 복을 등에 업고 오래도록 따스한 마을로 남았답니다.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야담은 들을수록 빠져드는 맛이 있죠.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